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거듭제곱이랑 거듭제곱근과 관련돼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 부분에 지수법칙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서 이해하기 편할 건데, 거듭제곱근 파트 쪽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집중해서 잘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듭제곱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얘는 뭐 다 아는 개념이죠. 뭐 a를 n번 곱하게 되면 a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a가 밑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 n을 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 숫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를 나타내주는 좌표이고, 그다음 밑은 여기 아래 깔려 있어서 그냥 밑이라고 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 법칙 배워볼 건데, 이거는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인데, 이걸 우리 중3 때 배웠을 거예요. 중3 때 똑같이 나와요. 음, 자, 밑이 똑같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밑이 똑같을 때, 이 지수가 다른 숫자를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는 더해진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수끼리 빼주면 돼요. 음, n-n으로 써주면 되는데, 이때 뭐 여러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수가 지수일 때, 유리수위가 지수일 때를 잘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그냥 무리 없이 이해가 될 테니까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기는 빼기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a의 m제곱을 n제곱하게 되면 a의 mn제곱이 됩니다. 얘 중학교 때 했었죠. 근데 이거 원리를 따지자면 얘를 n번 곱하고 n번, 이게 n번이에요. 그러니까 a의 m의 n제곱이 된 거지. 응.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곱해줄 수 있다. 괄호로.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이게 1이 생략이 된 거니까 이렇게 1 곱하기 n, 1 곱하기 n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분배 법칙이 된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a 4제곱에 b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1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얘도 곱해주고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3, 4번은. 오케이. 3, 4는 분배 법칙 느낌으로 생각하고 5번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번 풀어보면서 우리 지수 법칙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어차피 저 A랑 B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교환 법칙으로 A끼리 먼저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수의 합이죠. 곱하기는 지수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동류항 정리하면 A, 4, B, 6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괄호를 분배 법칙 해주는 느낌으로 곱해주고 곱해주고, 그러니까 A제곱에 B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느낌으로 5제곱에 10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음. 4번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니까 빼기를 잘해줘야 돼요. 여기는 빼기야. 이렇게 이렇게 빼기가 적용이 돼서 a 마이너스 세제곱에 b 한 제곱, 1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뒤에 정수 때 배워요.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치하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낯설 거야. 낯설 거니까 지금 우리 자연수 단계니까 얘를 이렇게 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응. 그게 그거라는 사실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이제는 거듭 제곱근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뒤에 거듭 제곱근 구하는 문제에서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실수 a와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하여 a가 되는 숫자를 x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계식이 나타나지게 돼요. 자, 방정식 xn제곱 이퀄 a, 이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얘를 어떻게 읽는 거냐면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x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말을
아예 매칭을 시켜놔야 돼. 응. A의 n제곱근은 x다. 응.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은 8이므로 2는 8의 세제곱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x는 A의 n제곱근. 이걸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세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그 다음에 세제곱근, 네제곱근 얘네를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얘는 A의 n제곱근이에요. 근데 편의상 n제곱근 A 이렇게도 잘 읽어요.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이 말을 보면 우리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을 세워줘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x는 마이너스 1 또는 그 다음에 x가 여기서 2분의 1 뿔마 루트 3i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허근이 또 나온다라는 거. 하지만 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존재는 알아야 돼.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실수고 2개는 허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이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므로 얘는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뿔마 루트 3i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허그는 2개고 실근은 하나다. 이 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16의 4제곱근인데 얘는 4제곱 한 개 16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16은 2의 4제곱이에요. 이렇게 본 순간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쓰고 싶어지지. 이렇게니까 여기서 x는 뿔마 2i가 나오고 여기서는 뿔마 2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숫자가 4개가 나오게 되고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게 되네요. 제곱근으로.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실수인 거듭 제곱근을 배워볼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고 내신에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잘 들어볼게요. 자, 함수 y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우리는 이제 뭐만 궁금하다? 실수인 것만 궁금해. 실수 이외의 거는 거의 안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개수만 잘 체크하면 돼. 전체 제곱근의 개수만 잘 체크하고 그 중에서 실수인 건 몇 개일까? 자, 가보겠습니다.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우리가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방정식 요놈의 실근이므로 함수 y는 x의 n제곱 그래프와 직선 y a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자, 이거는 방정식의 기본 원리죠, 그렇죠? 우리가 이 방정식을 y를 각각 붙여가지고 함수 두 개의 교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x에 관한 식이니까 교점의 x좌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우선 y는 x n제곱 그래프 개형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갈리게 되는데 홀수일 때는 원점 대칭이고요. 짝수일 때는 y축 대칭이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수투 미분적분할 때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음. 이거를 설명하려면 우함수, 기함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고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예요. 음. 대표적인 기함수가 이제 사인이랑 탄젠트가 있겠죠. 그래프. 우함수는 코사인이 있고. 아, 아직 우리가 단원상으로는 삼각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모르겠지만 쌤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삼각함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식이 이제 원점 대칭식이죠. 이거는 고1 때 배워요. 고1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때 배우죠.
이게 성립하면 원점 대에서 대칭이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얘는 1대1 대응처럼 생겼어요. 아예 1대1 대응이야, 그냥. 그래서 이 가로축 선 그을 때마다 교점 하나씩 발생하니까 얘는 1대1 대응이고, 그러니까 식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n제곱근 a로 표현하는 거예요. n제곱근 a라고 읽어요. n제곱근 a. 음.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꼭 이렇게 실수인 것을 이라고 붙여줘야 돼. 아니면 틀려요. 왜냐면 허근 두 개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우리가 y는 x의 n제곱 그래프는 사실 저거 3차 함수, 5차 함수 다 저렇게 생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교점은 하나만 가진다 라는 사실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 표현 우리 y축 대칭 표현이에요. y축 대칭.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시고, 이때 달라지는 건 뭐냐면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양수일 때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생기게 되고, 양수인 거를 그냥 n제곱근 a라고 읽고, 음수인 것을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가 0이면 그냥 0 하나밖에 없어. 음. 이게 개수로 적어보자면 두 개, 0이 한 개, 그 다음 음수가 0개예요. 그래서 0이고 없다. 이게 한 개고 이게 0개인 거예요. 헷갈리지 맙시다. 0이라고 해서 0개가 아니야.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4제곱근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겠죠. 이 안에 게 똑같으면 그냥 뿅 나오는 거야. 이 2가. 이게 쏙 나오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여기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내 허근을 갖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사실,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해하고 암기야, 이거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면 한두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얘네들 다 중요한 요소고, 이때 여기 두 개, 한 개, 0개고, 여기는 싹 다 한 개입니다. 이 개수도 중요하고 뭐가 나오는지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 주셔야 돼요. 자, 오케이. 예제 3번 차근차근 풀어보고 가볼게요. 얘는 3의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 똑같으면 안에 거 그냥 빼내는 거야. 이거 두 개 똑같으면 이 안에 거 빼내는 거. 자, 오케이. 자, 729는 3의 몇 제곱이죠? 3의 6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쏙 튀어나오게 되니까 정답은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625는 25의 제곱이니까 5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정답 5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 여긴 가벼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해야 되지.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이거. 애들이 이거 정말 싫어하고요.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라는 것도 일단 짜증나. 음. 자, 0의 제곱근은 없다. 아니죠. 0이 있습니다. 한 개 있어요.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암기하세요. 음. 자, 그다음 마이너스 243의 4제곱근. 자, 음수의 4제곱근이야. 음수의 4제곱근은 그냥 실수인 게 없어요. 다 허수야. 몽땅 허수. 몽땅 허수예요. 자, 5의 세제곱근 5다. 땡이죠. 왜요? 허근 두 개를 빼먹었잖아. 허근 두 개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음. 물론 세제곱근 5를 세제곱하면 당연히 5가 되지. 근데 다른 숫자 두 개도 더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포함 관계상 틀린 거예요. 음. 우리 고등
학교 수학 때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애들 배웠을 거야. 지금 얘가 얘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P면 Q다는 성립하게 돼요. 얘를 P라 작으니까 P라고 두고 얘를 Q라고 두면 우리가 집합 관계가 이렇게 돼서 진리 집합 관계가 이렇게 돼서 P면 Q이다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 본 거는 Q이면 P이다. Q는 P이다.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틀렸죠. 5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는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틀린 거야. 선생님 그럼 하나는 3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포함되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n이 아 4번 볼게요. 5의 4제곱근은 저렇게 2개다. 얘도 마찬가지 논리로 틀렸죠? 허근 2개 또 더 존재하게 됩니다. 추가해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포함관계상 틀린 거예요. 좋아요.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보기 유형이니까 싹 다 암기를 해봅시다. 자, n이 짝수일 때 4의 n제곱근이 2개냐? 라고 물어봤죠. 우리가 짝수일 때 양수의 n제곱근은 2개다? 땡. 아, 쌤 아까 2개라고 했잖아. 2일방 외웠는데요? 아이씨. 그거는 실수인 것은. 쓴이라는 워딩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6번은 맞아요. 4의 n제곱근,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2개 맞죠? 뿔마 2개 나와요. 뿔마 n제곱근 이렇게 2개 나오게 되니까 맞고 7번 같은 경우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은 2개다. 에이씨. 일단 두 가지 논리로 틀렸어. 첫 번째는 이거 설령 헷갈렸다 해도 이 마이너스 때문에 2개가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냥 n제곱근은 무조건 n개예요. 그냥 n개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n개야. 그냥 n개다. 이렇게 하는 거고. 8번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다. 이렇게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이 짝수란 거에 꽂히고 2개란 거에 꽂혀가지고 이거 그냥 맞다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어림도 없죠. 무조건 틀린 거야. 왜? 마이너스 4에 실수 제곱근 없어. 실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 제곱근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9번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은 하나뿐이야? 뭔 소리야? n개지. 뭐의 n제곱근은 무조건 n개야. 실수인 건 하나, 홀수일 때 맞죠?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유념해야 될 게 첫 번째 양수의 제곱근이냐 음수의 제곱근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짝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 세 번째는 실수인 것은이라는 발음이 어려워. 실수인 것은이라는 워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를 판단하고 문제 논리적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 빈출이고 다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숙달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듭제곱의 성질 가르쳐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의 성질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MN이 이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이 네 가지의 성질이 성립하게 돼요. 반드시 암기. 암기. 증명 과정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 저는 바로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지금 일시정지해두고 암기 시작. 음. 첫 번째는 루트끼리 합쳐줄 수 있고 앞에 n제곱근이 똑같을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 루트 앞에 제곱근 숫자가 똑같을 때도 분수끼리도 합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m제곱을 하면 루트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고 4번은 mn 저런 식으로 있을 때 곱해줄 수 있다. 저 모양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아유 8문제나 했네. 다 풀어요? 네, 다 풀고 끝낼게요. 자, 1번 봅시다. 81은 3의 4제곱근이고 그냥 얘는 3이니까 어이구 제곱근이 똑같네. 곱해주면 되겠네. 곱해주게 되면 지수끼리는 더해주게 되니까 3의 5제곱. 그러니까 5의 3의 5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512는 몇 제곱근이야? 몇 제곱이야? 2의 9제곱. 그 다음에 이걸 2로 나눠주게 되겠죠. 이게 똑같으니까 합쳐준 거야.
그러면 2의 8제곱이지. 2의 8제곱은 4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로 마무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3번. 12에 81은 3의 4제곱이고 이 3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그럼 12에 3의 12제곱이니까 3으로 쏙 튀어나오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루트끼리 합쳐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합칠 때 저것끼리 곱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81은 3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4제곱에 얘는 13이 곱해지는 거죠. 그 52로 결국 똑같네. 그러니까 그냥 3으로 쏙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5번은 천천히 해볼게요. 3으로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아는 6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2에 저기 루트가 생략된 거는 우리가 6, 2예요. 2니까 결국은 6제곱근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6제곱근은 우리가 36은 6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날라가게 되겠죠. 얘를 3의 2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지. 니까 마이너스 2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제곱근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사실 우리가 뒤에 확장된 지수 법칙을 배우게 되면 바로 암산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드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풀어준 거예요. 변형. 오케이. 자, 그다음 6번 볼게요. 6번. 자, 189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3 곱하기 63이니까 27 곱하기 7이네. 그 다음에 합쳐주게 되면 나눠주면 7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개지겠죠. 근데 얘는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3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의 세제곱근 7이 되겠다. 오케이. 자, 두 문제 남았어요. 좀만 화이팅. 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7의 제곱이야. 근데 27은 3의 몇 제곱?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의 제곱은 곱해주게 되니까 3의 6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8번 마지막. 얘 같은 경우에는 4, 3, 12 이렇게 합쳐줄 수 있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 6, 12 이렇게 되니까 딱 2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질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착착착 적재적소에 써먹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쓰기가. 어려울 때는 일단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확장된 지수 법칙 있죠. 이 파트를 배우고 나면 이 루트 계산은 훨씬 쉬워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얼마나 쉬운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으라고 하는 문제도 학교 서술형 문제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상으로 지수 법칙이랑 거듭제곱근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